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저희 1학년 아이들 여름방학에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지 간략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짧은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아이들이 저한테 말을 하죠. 선생님,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싹 다 수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도 모자라서 과탐도 들어가서 결론은 뭐냐? 국어를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누누이 말을 하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국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2학기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4주 동안 뭘 하겠냐 싶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고 애들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건너뛰고 내신만 또 꾸역꾸역 들어오겠다 하면 정말로 이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자,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 1학년들 파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현대문학하고요, 고전문학하고 그 다음에 고전문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 2학기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대 그 문학도 들어오면 고전시가 위주로 많이 고전문학이 들어올 텐데 현대문학 작품도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그 시험 본 거를 보시면 거의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열심히 외우는데 시험 볼 때마다 2개가 남아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틀리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1학년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은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제도 저랑 상담하신 부모님 중학교 때는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국어가 바닥을 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어지는 연장선이 아니에요. 국어는 새롭게 시작하는 과목이거든요. 다른 것처럼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안 채워져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 뭐 했냐? 물어보면 국어 했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요게 지금 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개념 수업을 방학 때마다 매 방학마다 돌리는 수업인데요. 고3 아이들 수능 보기 전에도 한번 개념 수업하고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여보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쓰이는 게 100개, 소설에서는 80개인데 이게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수업을 했지만 의인법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의인법만 외우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친근감이 나타나요. 이거는 1학년, 또 1학년에서 좀 더 어렵게 간다 하면 여기에서 또 하나 들어가요. 그럼 친근감을 통해서 독자와 화자의 거리는 어떠니? 거리감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애들은 없어요. 여기에서도 흥끈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리요? 라고 반문을 하면 걔는 이 개념들이 빠져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답들은 내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리가 당연히 가깝겠지라고, 여기까지가 개념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은 2개의 문제를 놔두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틀린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선지 한정하고 그 다음에 2개 선지 남는 거 이런 거 싹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을 예비고1부터 이제 들었던 아이들은 한 2학년 여름방학까지, 그러니까 거의 3번을 돌리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 선생님 그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내신에서도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개념 하면서 그 다음에 내신에서 활용도 높은 작품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작품들이 들어가는데 제 수업은 모든 수업이 작품의 양보다는 개념 위주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엔 특히 개념을 탄탄하게 가지고 가야 2학기 딱 시작하면 저희 내신하냐고 또 정신없잖아요. 그때는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자, 이게 현대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자료는 저와 내신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이들 각 그 작품별로 정리해서 들어간 정리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써머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건 1차 자료이기 때문에 빈칸이 안 뚫려 있잖아요. 2차, 3차, 4차까지 해갖고 자료가 나가는데 맨 마지막 자료는 여기가 그냥 다 구멍으로 뚫려 있어요. 그걸 애들이 다 쓰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100점이에요. 내신이 요즘에 100점 아니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고전문학입니다. 1학기 때는 모든 학교가 고전문학을 많이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것까지 할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그 교재 자체가, 모든 국어 교재가 그 고전문학하고 고전
문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1차 손을 놓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들어가면 2차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말을 하죠. 저는 내신은 끝난 것 같아요. 정시로 돌리려고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문학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말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뭘 하냐면요. 2학기 내신에서 이제 요거 다수가 출제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계해서 교과서 외에 있는 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2학기 이제 내신부터인데 고전 시가를 시대별 흐름을 볼 거예요. 그렇다고 시대별로 작품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작품에 영향관계가 있어요. 그게 교과서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모든 교과서에. 그래서 그거 중요한 작품들만 몇 개 이렇게 봐서 선후관계, 서로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게 요거예요. 고전문학을 꿰뚫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휘거든요. 어휘도 한 여기가 몇 개 정도냐면 채 1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어휘인데 이거를 외워주면 어떤 시가가 들어와도 다 해독이 돼요. 일단 애들이 고전문학, 고전시나 고전소설 어려워하는 이유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된 애들은 외부 작품이 들어와도 작년에 어떤 학교는요, 교과서에서 삼위인국, 송미인국, 시조가 한 2가지 들어갔어요. 그게 시험 범위 다예요, 교과서에서는. 그래 놓고 어디까지 나왔냐면 30문제인데 그거만 교과서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외부 작품의 고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풀다가 손을 놔버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1등급이 나오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 작품을 갖다 줘도 지가 해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기를 다져주는 건데 이것도 제 수업에서는 방학 때마다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 고전어휘가 뭐냐면요. 애들한테는 외계어예요. 영어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4회를 돌려가지고 고3 때는 그냥 긴 글도 그냥 해독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문학하고 문법이 따로따로 나눠지잖아요. 문학에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2학년 때가 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고전문학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도 가장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게 요 중세문법이에요. 훈민정음 언해본 오는데 교과서에는 훈민정음 언해본 딱 하나만 들어와요. 예전에 개정교과서 전에는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 17세기까지 쫙 그걸 비교한 게 나왔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는요. 15세기 국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세기 국어가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나란 말씀이. 애들이 중학교 책에서도 한번 다 봤던 건데 그거하고는 거의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딱 그 작품만 15세기 문법만 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것만 내려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 문법하고 연계를 해서 내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법 언제 들었냐면 겨울방학이 들었잖아요. 예비고1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문법 들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올 수가 없죠. 다 잊어먹었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품사가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에 조사, 어미 다 들어가는데 요거를 알아야지만 15세기 국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훈민정음만 연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상한 어떻게 외계어로 써가지고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는 이런 애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특히 남자애들은 손을 놔버려요. 근데 이 문법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2학기에는 이 시험에 거의 어떤 학교는요, 이 중세문법만 3분의 1을 내세요. 거의 엄청난 비율, 50% 이상이 되는 비율로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서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현대문법의 품사부터 짚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조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사격 조사가 저희 문법에서 굉장히 많은데 부사격 조사를 다 꿰뚫고 있어야지만 얘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사격 조사가 비교 부사격, 장소 부사격, 동반 부사격 여러 가지가 나와요. 중세국어에. 그거를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제 생각은 훈민정음 언해본 들어가서 요거과 관련되는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신 때 외우면 돼요. 그잖아요. 내신은 짧고 굵게 하는 건데 요즘엔 짧게는 못 하거든요. 저도 내신을 거의 8회를 돌려요. 직보까지. 어떨 때는 9회까지도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외우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외우는 건 그때 가서 한다 치더라도 개념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알아야지 애들이 이해하면서 외우는데 저 같은 경우에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막판에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방학 때 공을 들이는 파트가 여기에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말을 하죠. 이거를 안 듣고 수학을 다 듣고 와가지고 내신 때 와서 선생님 저 이거 할래요 라고 들어왔어요. 그 여기를 모르고 가면 이제 그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 이거 안 들으면 못하나요? 그래서 못하진 않아. 제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가만두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채워는 줘요. 하지만 서로 힘들죠.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다른 아이들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천천히 짚어서 갈 걸 얘는 막 한 번에 다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한 번 돌려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 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제는 내신 문제, 얘네 학교 내신 문제, 뭐 이 주변의 내신 문제와 그다음에 수능 기출까지 싹 다 숙제로 풀려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내신 때, 이거 우리 방학 때 했던 건데요. 맞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려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시험 때 제가 문법 정리 자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문법 정리 자료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쓰게 할 거예요. 절대 저는 눈으로 보는 거 용납을 못해서 손을 들고 다 하나하나 다 쓰게 만들거든요. 중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교과 과정이고, 요거는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선생님, 방학 때 모의고사 수업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국어는 방학 때 1회 정도, 그 다음에 한 번 왔을 때 2개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잡고 내신도 잡고 싶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4시간 수업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2시간은 모의고사 뭐 해설을 하고, 뒤에는 이제 내신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대치동의 시간 타임상 이거 4시간도 너무 빡빡한 거죠. 이게 다 뒷타임도 있으니까. 4시간도 못 가고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는 수업 시간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수업이 3시간인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 3시간에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게 고전문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세문법도 해야 돼요. 이거를 1시간 반씩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빡빡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만 주고 하는데도 거의 수업이 한 30분, 40분씩은 오버타임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모의고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머니들이 이제 요구를 하시면 숙제로라도 달라. 근데 숙제로 줄 수는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줄 수는 있는데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수업에서도 숙제 검사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써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오답이 어떻게 됐는지 푼 거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너 채점하면서 답 체크했지? 그건 정말 아주 뒤지게 혼나야 되는 습관이거든요. 채점하면서 답을 체크한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숙제를 150문제, 200문제 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틀린 걸 다시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랑 수업할 때는 오답 채점하는 것까지, 그 방법까지, 색깔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혼나요. 그 정도로 오답이 중요하고, 아이들 질의응답 받는 걸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쓰는데 이유가 있죠.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냥 시험지 나눠주고 피드백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저 방학 때 모의고사 10개 풀었어요. 근데 양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잖아요. 절대.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깐 수업이 이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 방학 때만 할 수가 있고요. 방학에 오전 타임에 이제 수업에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는 모의고사 보는 시간하고 똑같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오답하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요. 좀 시간을 뒷타임을 밀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소수로 진행이 돼요. 많이 할 수가 없고요. 제가 1대1로 앉아서 다 클리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면 80분 동안 시간을 재서 풀어요. 그래서 아이들 와가지고 OMR 체크까지 해갖고 다 동일하게 시간 재가지고 집에서 푸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풀다가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스탑을 딱 눌러놓고 갔다 와서 다시 풀죠. 자기는 그게 시간을 지켰다고 하는데 절대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80분을
오롯이 앉아가지고 45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1학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이 안에서 한 번에 앉아갖고 한 번에 푸는데 시간 내에 푸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똑같이 시험을 보도록 80분에 이제 동일하게 시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와 분석표를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답안지를 맞추는데 1차 답안지 체크하고 분석표 작성해서 둘 다 답안지랑 싹 다 걷어버려요. 그래서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답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오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이제 뭘 물어보냐면 틀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하긴 하겠지만 자기가 어떤 거를 이제 틀렸느냐, 맞았느냐, 맞은 것까지 오답 체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모의고사 본 거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3월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9월 모의고사를 위한 수업인데 9월 달에 보시면 성적이 그나마 3월에 본 모의고사가 가장 높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겨울방학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달, 9월 달, 11월 달, 여기 11월에 가장 바닥을 치고, 모의고사를 바닥을 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아, 나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모의고사 바닥을 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연습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바닥을 치죠. 저희 학교 중에는 계속 내신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의 중간에 한번 요거를 잡아줘서 9월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11월까지 가는 건데 저희가 방학 때 많이 들어온 아이들은 일주일에 뭐 2번, 3번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는 건데 아이들이 해본 애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풀고 답 맞추고 가는 게 아니고 1차 오답, 2차 오답 해가지고 자기가 맞은 것까지 제가 지문에 근거를 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엔 여기에 다 지문에 다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습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1대1로 앉혀놓고요. 그래서 분석표만 보더라도 아이들 분석표를 체크해서 내는데 네, 이거 굉장히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든 수업인데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분석표가 있는데 1번부터 45번까지 분석표가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틀린 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2세트를 맨날 못 풀어요. 그 남자애들 읽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자기 약점 유형을 체크를 하게 만드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 약점 유형이 거의 같은 것만 틀리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저는 뭐 80점 나왔어요. 근데 점수를 보지 마시고요. 틀린 유형들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유형을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일수만 틀리는 애들, 적용 문제만 틀리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게 아이의 약점 유형이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다시 개별 과제가 나가요. 그래서 1차 모의고사 보고 분석표 통해서 개인 과제 나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2회차 들어왔을 때는 모의고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개인 과제까지 저랑 싹 다 확인하고 다시 또 2회차 개인 과제가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3시간을 아주 빡빡하게 채워서 가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소수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어서 방학 때만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수업 구성은 저희 3시간 수업인데요. 방학 때지만 3시간 수업이, 안 나오네요. 네. 3시간 수업인데 여기가 앞에서가 오자마자 이제 테스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확인 테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랑 뭐 모든 게 다 문자로 발송이 될 건데 이 테스트는 아이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OX가 굉장히 많고요. 빈칸 뚫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수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OX와 빈칸이 가장 좋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OX인데요. 숙제가 나갔어요. 그러면 숙제에서만 애들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숙제 안에서만 내겠다. 숙제 밖에선 절대 시험을 내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숙제 완성도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숙제 완성도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봐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게 또 들어오는데 숙제 안에서만 테스트를 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선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식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둘 중에 하나 찍잖아요. 두 개가 남으면 둘 중에 하나 찍었어요. 그럼 답이 2번이면 절대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답을 체크하고 넘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 2, 3, 4, 5번이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얘를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문제로 만들어서 선택지가 다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OX를 달게 하죠. 그러면 자기는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저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 숙제 만 낸 다음에 이거 나 처음 봤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줘요. 여기 있잖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네가 숙제를 완료가 됐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때 굉장히 정통한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힘들지만 선생님 공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봤던 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보면서 OX를 하면서 이제서야 아 이런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OX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는 그 시험 기간에는 한 번에 거의 많게는 100문제까지도 봐요. 7, 80문제. 애들이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오죠. 아, OX 뭐 7, 80문제 되겠지? 거기에 60문제 정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OX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커트라인은 3개, 4개까지만 해서 걔네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제시해요. 그럼 어떤 애들은 제시 시험을 2, 3번에 걸쳐서 봐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거 나중에 OX 외우지 않나요? 외우는 게 저의 목표예요. 외워서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숙제에 대한 확인 테스트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빈칸 뚫어서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문학을 2학년 아이들 2학기 비문학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비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 저 무식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비문학 내신을 할 때도 이렇게 단락마다 단락이 있으면 거의 접속사, 그다음에 핵심 단어 같은 거 다 빈칸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쳤냐고 저한테 막 이래요. 이걸 어떻게 채워넣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 같은 경우. 그래서 비문학 할 때도 이제 접속사 위주로, 그다음에 단락별 핵심 내용 뭐 정리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지만 아이들한테 빈칸 뚫어가지고 테스트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 본 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1학년 아이들은 문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 들어가는데 고전문학은 2학기가 시가 중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가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시대 향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에 그다음에 조선시대 들어오는데 이 세 개의 대표 작품들만 가지고 향가가 조선시대 시에 이제 영향을 주고 이런 영향관계 가지고요. 내신 들어갔을 때 힘들지 않게 기본적 베이스를 다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들 저희가 아까 고전 어휘 외운다 했잖아요. 그 어휘 외우면서 테스트하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요. 그래서 방학 때 들어오게 되면 어휘 테스트, 고전 어휘 테스트는 무조건 계속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자마자 고전 어휘 테스트 볼 거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번에 통과하는 애들 절대 없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서 거의 2회, 3회에 걸쳐서 테스트를 보고 이제 집에 기과를 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2학기를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데 공부한 녀석들은 알아요. 딱 500년이 나오면 아 고려 멸망이요? 그럼 한 번 더 봐봐. 고려 멸망이면 뭐겠냐? 인생무상이나 맥수지탄 주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시의 그냥 주제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정확도와 이게 속도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애들한테 백구가 뭐냐? 그러면 그걸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백구가 뭐지? 저쪽에서 개새끼요 막 이러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기러기요 조금 아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갈매기요. 얘는 했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아 백구가건 갈매기하고 주제가 뭐야? 물알체요. 끝난 거예요. 걔는 게임 끝이에요. 그냥 고전시가 들어오면 무조건 맞는 거죠. 그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걸 짚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하면 2학기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제발 들어와라 방학 때. 그래서 제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내신 들어오면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 웃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수업이니까 어머니들도요. 수학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손을 가장 먼저 놓게 되는 내신 파트가 국어거든요. 수능도 국어를 어려워하지만 근데 짬짬이 이렇게 체험만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개학을 하자마자는 거의 개학하면서 개강이에요.
개학하면서 바로 내신 개강이거든요. 그때부터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숨이 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이게 가장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중세 문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현대 문법의 품사 파트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 정리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3년 동안 써먹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소설에 대한 개념 정리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한 계속 반복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여름방학 계획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까요?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일주일에 몇 번이요? 수업이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국어가 두 번 할 수는 없고. 정규 수업은 요 수업이 들어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모의고사 수업을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모의고사 수업을 화수목에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날 저 몇 시에 무슨 요일 몇 시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그거는 횟수에 상관없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 관련 없이 진행되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에요. 네. 됐나요? 다른 질문은 또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